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두 분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목 마음에 드세요?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 토크 장사미사. 네, 장사미사 뜻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그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 그런 예, 거잖아요. 예.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장삼? 그게 셋째? 장시성. 저는 셋째 맞아요. 그래요? 네, 이재정 의원은 넷째예요? 전 첫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사미사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작가분이 잘못 알려주셨네. 잘못 알려준 겁니다. 예. 아, 맞아요? 장시성 셋째와 이시성 넷째 그거예요? 원래 뜻이 그겁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린 줄 알고 얼굴이 빨개졌네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어사전 펼칠 때는 아니고, 네. 아무튼, 비범하게 정치 토크를 펼쳐주셔야 됩니다. 각오가 대단하시죠? 이재정 의원이야 스타 정치인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 두 분 다 스타예요. 비범한 토크. 여기 나오시면 다 스타입니다, 일단.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요즘 바쁘죠? 네. 의외로 저는 원내대변인 하는 동안 참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지금은 대권주자한테 포커싱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뭐 법안이라든지 일상적인 정책 활동이 더 바쁘네요. 그렇죠. 예전보다. 경선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예. 사실상 지금 내일이면 21일 네. 저희가 6차 토론회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1차 경선 일이 22일입니다. 내일 모레. 예, 내일 광주에서 모레 수요일입니다. 시작하죠? 네. 예, 전국에서 250개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 투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 아, 그렇군요. 바른정당은 이제 토론 막 시작하는 단계죠? 예, 어저께 광주에서 해가지고 1차 또 정책 평가단 투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우리 정관영 교수님 그 사회로 네. 방송 4사 토론회를 했고요. 또 내일은 부산, 또 주말에는 충청, 서울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거기는 유승민, 남경필, 유승민 후보가 두 명이라 두 분이기 때문에 단촐하더라고요. 예, 그 토론회를 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 분이 그러니까 보통 방송에서는 주고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주고받고 또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지금 결론이 나고 두 예. 분이 어떤 분이 사실상 좀 그 파트에서 예. 좀 더 확실히 아느냐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예. 네 분이시고 다른 당보다 일찍 시작해서 예.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좀 점잖으시더니 요즘은 다들 굉장히 날카로워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4인 4색이에요. 뭐 배경도 다르고 내세우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정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분이 각을 세우는 것이 되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물론 너무 날이 쓰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내부 경선 과정에 충분히 해소되고 네. 하나의 후보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다 같이 힘을 모을 겁니다. 아무튼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면 다 후보들이 확정이 될 텐데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첫 시간 두 분이 토론을 펼쳐주실 주제는 지금 이 정치권에 아주 첨예하게 각이 서 있는 주제는 사실 요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우리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까지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 이런 걸 지금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은 또 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예. 그 얘기 한번 나눠보자고요. 예, 할 말이 많네요. 사실 오늘 개원특위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전이 된 상황입니다. 파행이 이루어졌죠. 국회가 마련한 공식적인 기구가 그가 논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셈인 거죠. 3당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헌특위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정당 간의 합의로 지금 뭐 개헌이 그냥 법 하나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의 개헌은 이때까지 있어 온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장기호 의원. 그렇게까지 폄하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그 서로 간에 좀 이견이 달리하는 부분이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안을 주시면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 합의가 되기 때문에 발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3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하는데 당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개원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진 일이 두 가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물 문제입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청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인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선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제도의 문제거든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폐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안 좋은 어떤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보자. 그래서 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인물과 제도를 같이 개혁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3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을 발의를 하자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저는 비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되려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퇴임의 모습이 쓸쓸했다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 탄핵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뒷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력구조의 문제를 돌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정농단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폐해를 제대로 못 짚어가는 그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략적으로 오도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과 국민의 여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가 되건 의원 집정부제가 되건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가 사실상 지금 여론의 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권력구조의 문제로 헌법상의 문제로 모든 게 귀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뭐 선거제도라든지 그 밖에 정치제도하고 맞물려서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협소한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인물의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인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법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피해를 어쨌든 막아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과 제도를 한꺼번에 좀 이렇게 고쳐야 그래야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헌법 제도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헌에 대한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은 인수위도 없는 대통령이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안보 문제, 그 경제 문제, 또 외교 문제 엄청나게 쌓인 이 문제를 새로운 대통령이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안 한다 그래서 1년 후에 이것이 합의될 것이냐라는 퀘스천 마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해서 이거를 사실상 발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원내 4당이 합의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번에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걸 알지만 이거를 발의한다. 제안을 해보고 민주당한테 안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맞대자는 거지 이걸 강행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개헌을 하자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장재 의원님 토론 잘하세요. 들어갈 틈을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면은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예, 지금 현재 자유당까지도 함께해서 흡사 제도에 문제 있냐 오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지금 당론으로 다음 1년 뒤를 예정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1년 뒤도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헌법 개정 권력은 어쨌든 국민입니다. 국회가 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회가 안을 마련한 당시에도 국민적 동의가 있는 방식으로 여론이 집중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이 개헌을 통해서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성숙되었을 때 비로소 정치권도 그것들을 모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치권들 훌륭한 정치학 박사들 있고 정치공학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한 거지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그 취지가 타당하지 못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린 건 아니에요. 논의를 조금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거론됐던 얘기인데 3당이 내용적으로 합의했다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우리 3당이 개헌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저도 이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 후에 될 것이냐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이 개헌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물론이죠. 부분인데 예. 이렇게 지금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차칫 공학점 냄새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3당이 모여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1위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1위 후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우리 3당이 이를테면 문재인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공학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그런 비판이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 예. 다만 제지정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까지 야3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내용을 달라? 함께 좀 논의하는 구조는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차기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당 합당 때도 개헌을 고리로 3당 합당이 됐었고 노태우, 김영삼, 예. 김종필이 그다음에 90년대 DJP하고 초반 마찬가지고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예. 네, 박근혜 대통령도 다 개헌을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이것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 공학적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당의 어떤 당론하고는 틀리게 사실은 이렇게 개헌을 밀어줘도 될 일도 아니지만 네. 또 국민들도 욕구가 나온다. 다만 야당도 민주당도 좀 너무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 사실상 정치 역량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정치의 총합을 보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사실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개헌 그것도 국민이 논의를 짚히지도 않았던 개헌을 논의한다. 사실상 지금 역량 부족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접근율 따름이지 지금은 그 얘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당 각 후보, 경선 후보들 역시도 나름 생각하는 비전들을 여러 토론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다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사당이 뭉쳐가지고 어떤 논의 테이블을 두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특위를 왜 만들었나요?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특위를 열었으면 개헌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헌특위 내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의 1위 후보가 예. 개헌을 안 하겠다. 개헌 문제 아니에요. 개헌 문제는 1년 후에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년 후에 보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1년 후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속이라는 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강하게 어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아마 말씀을 드리는 통상의 거예요. 대선이었다면요. 개헌특위가 지금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때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년까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상의 대선 구도였더라면은 충분히 대선 후보들이 개헌특위를 통해서 무르익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시간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헌특위도 출발했고 이제 총선이 치러져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어떤 논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개헌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지나친 정치적 근데 사실 이제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어쨌든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권력이 집중되고 예. 이재정 의원이 여당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장의원님 잠깐만요. 얘기가 다시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서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아서 제가 그냥 바로바로 질문할게요. 네네. 장제원 의원 당론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이라고 전제를 하고 네. 계신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논의 시작합시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하지만 합의 내용은 대선 날 당장 국민투표 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재정 의원도 계속 개헌특위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꼭 개헌특위에만 밀어둘 일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대선 후보들도 개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까지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왜 말씀 못 하시는지 한마디씩 한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3당이 합의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까지지 더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더 이제 집어넣어서 발의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국민투표 제안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나갔다고?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헌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아주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
그 정치 세력에서 공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논의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 논의를 계속 만들어가되 민주당을 이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되 민주당이 끝까지 이게 반대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진행시켜서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특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개헌특위라는 공적인 기구를 뒀을 때는 개헌특위라는 논의체에서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모아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자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들이 특히 뭐 문재인 후보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라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사실상 의견을 밝힙니다. 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또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을 많이 모은 어떤 안을 내놓고 있기까지 합니다. 예. 절대 개헌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개헌을 외면하거나 또는 향후에 있어서도 개헌 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역시도 향후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국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 토크 개헌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죠. 네. 토론을 좀 해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당론과 조금 다른 개인적 입장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지는 않고 다만 개헌 논의의 순수함은 이런 거구나. 또 그런 순수함이 있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들께 좀 알려드린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짧게 두 분께 내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검찰 가겠죠? 네, 뭐 출두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네, 갈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 당장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구속 문제가 될 텐데 두 분 의견 좀 줘보세요. 이지정은 어떻게 일단은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 이런 문제는 온전히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구속이라는 또 역사를 또 만드는 것은 너무 참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보는데 불구속 수사 내지 불구속 기소. 예, 불구속 기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대선 정국에 있어서 순수하게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구속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 표심에 다른 영향이 미칠까 봐 그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 의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공범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정범적인 최순실, 이재용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을 쳐다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지만 그것은 지금 검찰의 판단으로 인해서 참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이미 참담해진 상황이고요. 나머지 법적 절차는 엄단해야지만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지만 국민도 스스로의 치욕감을 전 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근데 두 분 의원의 이런 목소리도 아마 검찰도 법원도 듣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장삼이사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